바로 필요한 건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는 생각이죠. 셋은 뭐예요? 두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과연 성공자적인 생각에 있는지, 아니면 실패에 가까운 쪽에 내가 생각을 두고 있는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마인드셋이에요. 어느 쪽에 두셔야 되죠? 네, 성공적인 생각 쪽에,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 쪽으로 내 마인드를 세팅해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와 성공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우리는 부자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뭔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뭔가 편법으로, 뭔가 남에게 해를 주면서 돈을 벌었을 것 같은 나쁜 느낌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인 대부분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 세대에는요, 약 80%가 자수성가했었습니다. 정말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본인이 인생을 읽어가서 성공한 분들이죠. 근래에는요, 지금 부자라 그러면 약 3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부자들 중에서도 무려 50%가 자수성가한 부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성공자라고 부르지, 부모에게 물려받았어, 뭐 로또를 맞았어, 또는 남에게 사기를 치고 뭐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성공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성공자와 부자는 엄연히 다르다. 여러분들에게 롤 모델이 있을까요? 롤 모델. 롤 모델이란 건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모델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과 이수신 장군을 떠올려요. 자, 이런 분들은 롤 모델이기보다는 평범한 우리에겐 존경하는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롤 모델과 존경하는 분의 개념도 또한 다릅니다. 왜냐하면 99.9%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아실현적인 이런 삶을 살기까지 아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을 꿈꾸지도 않는 거죠. 그럼 성공은 뭔가? 자아실현 밑에 뭐가 있냐면 명예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죠. 이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 밑에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욕구는요, 좀 더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 삶의 지수가 조금 더 높아져서 내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레벨이 한 레벨, 두 레벨 더 높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고 그들과 친구를 하고 싶은 욕구를 우리가 사회적인 욕구라 부르죠. 이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되려면 안정의 욕구가 먼저 기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안정의 욕구는 의식주,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그 분야가 보장이 돼야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가 찾아옵니다.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남들로부터 정말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명예의 욕구가 따라오는데요. 저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명예의 욕구까지 충족되는 삶. 물론 더 큰 어떤 꿈을 꾸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서정훈 대표님처럼 자아실현적인 그런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 되고 싶다, 이런 위대한 분들도 물론 이 속에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우리에게는 이런 자아실현적인 어떤 롤 모델보다는 주위에 있는 성공자들, 아니면 성공학의 어떤 대가들, 그런 분들이 롤 모델이 되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인 짐론 선생님이세요. 하룻밤 사이에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룻밤 사이에 방향은 바꿀 수가 있다고. 이런 멋진 문장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롤 모델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강연을 듣고요, 그분들의 서적을 보면서 제 롤 모델을 새겨왔었습니다.
롤모델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개개인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거든요. 롤모델이 있다는 건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대화, 나의 말, 커뮤니케이션 스킬, 나의 생각이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롤모델처럼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 성공한 이유가 뭔지, 그걸 내가 배우려는 자세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삭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롤모델이 있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들의 상대방과의 대화의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우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모습이 바뀌게 되겠죠. 옷도 점점 그 사람처럼 입게 되고요. 차도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요. 집도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수입도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요.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 또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면서 성공의 고지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더 높은 레벨의 성공자를 만나면 또 한 번 그분을 통해서 한 레벨 높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이런 복제, 우리는 따라하고자 하는 것, 롤모델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제 시스템인데요. 그런 복제 시스템은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류 또한 지난 1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DNA의 속에 잠재된 몇몇의 어떤 복제 시스템을 통해서 창조, 모방, 발전을 해왔습니다. 세상 모든 건 복제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성공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롤모델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변화시키다 보면 나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말투가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결국 나의 행동이 바뀌면서 성공이 찾아오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if you wish to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이란 뜻이죠. 원한다면, 그리고 원해서 그걸 선택한다면,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원함을 가진다면 과거의 삶이 어쨌든 지난 수십 년의 삶이 어쨌든 아무런 상관없이 약 2년 또는 5년 안에 완전 과거의 삶과는 180도 바뀌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위력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데 여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보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못하는 게 당연하다, 처음에는 못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점점 더 익숙해지고요, 점점 더 잘해지는 게 배움이거든요. 직급사업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어디 계세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 들어와서 배우고 내가 진짜 원하고 배워나가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결국 못하는 일을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성공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공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의 대답 중에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은 세렌디피티라고 얘기합니다. 운이라는 거죠. 운이 성공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노력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성공이 찾아오진 않더라라는 거죠. 바로 이 세렌디피티가 강력하게 뒷받침됐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건데, 세렌디피티라는 건 중동 지방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 이란과 가까운 지역인데요. 우연한 행운을 뜻합니다. 성공자들은 모두가 행운을 통해서, 운적인 요소를 통해서 성공자에 간 케이스가 많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보도가 된 TV에서 그 경제학자와 어떤 심리학자 이런 어떤 최고의 어떤 교수들이 TV에 나와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은 과연 능력인가 운인가? 2011년 SBS 창사 특집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내용이죠. 거기서 많은 토론을 거치고 분석을 통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성공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 운은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져가더라.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운은 그 사람에게 가지 않더라라는 걸 증명해 냈고요. 또 집단 세렌디피티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G컵이라는 공동체, 집단 세렌디피티도 집단의 운이죠. 집단의 운도 소속된 멤버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훨씬 단체의 운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성공의 기본이 돼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운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운이 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운의 접점을 넓히려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제일 좋아해요. 리더에게 재수 없는 날은 없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 시간 늦어져가지고 늦잠을 잤죠. 마누라에게 바가지 긁히고 싸우고 안 좋은 기분을 가지고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18층 엘리베이터에 딱 도착했는데 딱 18층인 거예요. 딱 눌렀는데 17로 내려가 버렸네요. 이런 제기랄. 재수 없다. 아침부터 마누라 등살과 바가지를 겪더니 기다립니다. 결국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오고 탔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다가 16층에 씁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타는데요. 하필 맨 앞에 탄 사람이 커피를 들고 타는데 뒷사람이 밀쳐서 그 커피가 양복에 쏟아진 거예요. 완전 재수없음이죠. 화를 내고 1층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차를 몰고 늦었지만 총알같이 가는 거죠. 왜? 그날따라 계속 신호등이 걸리는 거죠. 계속 걸려요. 걸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지각할 것 같아서 반칙을 합니다. 경찰에게 걸리죠. 딱지를 떼입니다. 그 출근을 했어요. 결국 10분 정도 지각하게 되었고 직장 상사에게 깨집니다. 그 사람의 아침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앉아서도 하루 종일 그 생각이에요. 아침에 마누라에게 바가지 긁힌 일, 엘리베이터가 재수없게 내려가 버린 일, 또 탔는데 커피 쏟아서 또 더 늦어진 일, 그리고 신호등이 하필이면 다 걸린 일, 또 딱지까지 끊긴 일, 직장 상사에게 깨져서 안 좋은 기분, 그 기분을 계속 가지고 하루에 업무를 다 보고요. 퇴근하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 자리에서도요, 계속 그걸 얘기해요. 난 오늘 종일 재수 없었다고. 계속 얘기하는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 과연 좋을까요? 그런데 리더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수 없는 순간은 있을 수 있어요.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어떡하겠어요? 그 순간은 짧습니다. 그 마인드는 내가 결정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두고 하루 종일 매어서 하루 종일이 망가진 사람과 정말 재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늦잠 잤어요. 마누라가 잔소리합니다. 그래도 다독거리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18층에 딱 있어요. 딱 누르는데 열립니다. 16층에 엘리베이터 섰어요. 커피를 쏟는 일도 없었어요. 인사하고 반갑게.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따라 왜 신호등이 그렇게 잘 떨어집니까? 딱지 끊기는 일도 없고 결국 출근 시간을 10분 앞당겼고 저녁 술자리도 정말
하루 종일 좋았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가 마감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차이는요, 생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재수 없는 순간이 올 때 그건 금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원들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10, 9, 8, 7, 6, 1까지만 딱 세시고 그거 머릿속에 지워버리라고. 그게 내 머리를 지배하게 두지 말라고. 그래서 리더에게 재수 없는 날은 없어요. 네, 박수 치시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간발의 차이를 얘기하는 슬라이드 엣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엣지라는 거 다들 아시죠? 김혜수 씨가 그때 드라마에서 엣지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남과는 좀 다른 정말 특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좀 엣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엣지라는 건 모서리를 뜻하고 작은 모서리를 우리가 슬라이드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영상이 아마 나올 텐데요. 영어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예요. Do you ever have a choice between a glass of soda or a glass of water, and you pick the soda because, well, if you have a glass of soda today, it's not like you're going to wake up overweight and unhealthy tomorrow. That's basically how we all like to think, that somehow success only comes from doing huge, important things right. You're going to only buy kale for your house at some point and become ultra healthy, but until then, it's not like drinking this one soda will all of a sudden make you this unhealthy person in one day. So you have this big paradox. On one hand, you're right, the little decision doesn't really matter. This one decision won't really affect your health in any significant way. But on the other hand, it's really the only thing that matters, because in a year, you'll be the result of your every little decision compounded. So in essence, every little decision matters. And these little things are easy to do. When you're on your lunch break tomorrow, you can make the choice to drink water instead of soda. Anyone is capable of doing that. But since it's easy to do, it's also easy not to do and just order the soda. But what if you decide to do this little thing right? You won't be any healthier the next day, but after a year of drinking water instead of soda every lunch, you would see huge health benefits from it. 점심 You can 때마다 apply this to anything. What if you just...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해석 다 하시죠? 네. 점심 때마다 콜라를 매번 마시는 사람 또는 물을 마시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영상을 다 보시면 나오겠지만 하루에 30분씩 계속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계단을 오를 때 항상 걸어서 오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의 10년 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책을 10페이지를 보는 사람의 10년 후와 한 번도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의 10년 후의 삶의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그 간발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짓는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콜라를 매일 점심 때마다 마신 사람의 10년 후는요. 처음에 1년간은 뭐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차이도 안 나죠. 하지만 그 행동이 10년이 쌓였을 때 물을 마신 사람은 이가 건강하고요. 콜라를 10년 마신 사람은 건강을 잃습니다. 이가 상하죠. 매일 계단을 오를 때 걸어서 오르는 사람 또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걷는 사람, 그 사람과 운동이라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차이는 처음에는 나지 않아요. 1년이 지난다고 큰 차이가 안 나죠. 하지만 10년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의 건강의 상태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하루에 10페이지의 책을 보면 1년이면 10권의 좋은 도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책을 읽게 되는 거죠. 10년이면 100권을 읽게 됩니다. 10년간 100권을 읽은 사람과 10년간 책이라고는 보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슬라이드 엣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간발의 차이, 포지티브적인 액션을 계속할 것인가, 네거티브적인 액션을 계속할 것인가. 처음에는 하기도 쉽고 하지 않기도 쉬운 그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포지티브에 가 있고요. 하기도 쉽고 하지 않기도 쉬운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네거티브적인 삶으로 간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그 간발의 차이에서 빚어진다라는 게 슬라이드 엣지입니다. 직급사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되게 쉽습니다. 성공하는 방법 또한 되게 간단해요. 전화하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그를 세미나에 초대하는 일, 또 내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 이거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매일 그 행동을 하죠. 전화하고, 만나고, 초대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일이 10년간 쌓였을 때 그 일을 하다 말다 한 사람과 또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의 차이. 처음에는 성과가 이렇게 나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급격한 변곡점이 찾아오는데요. 그걸 크리티컬 매스라는 물리학 용어로 해석합니다. 물을 끓이면 갑자기 물이 끓어서 넘쳐버리면서 뚜껑을 날려버리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 사소한 반복적인 노력, 하기도 쉽고 하지 않기도 쉬운 일, 그걸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어디다 둘 것인가? 포지티브적인 마인드에 둘 것인가? 네거티브적인 행동과 마인드에 둘 것인가? 그것만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짓는 유일한 차이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제 삶의 어떤 모토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저 또한 처음에는요, 시행착오투성이었고 정말 네거티브적인 어떤 행동만 하면서 살았던 삶을 수십 년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죠.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에 성공은 없다. 나는 한 번 살다가 갈 텐데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 돼? 그렇게 살긴 싫은데 인생이 두 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두 번 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럼 한 번은요, 망나니처럼 그냥 평생 살아보고 한 번은 제대로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조물주는 우리에게 삶을 한 번밖에 안 줘서 망나니처럼 살 기회를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성공의 조건 5가지. 일반적으로 외적인 조건 보면 회사, 제품, 보상, 시스템, 타이밍,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국한해서만 본다라면 그 5가지를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5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크냐에 의해서 이 사업이 큰 파이를 가져갈 수도 있고 작은 파이밖에 못 담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접시 같은 마인드로는 절대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접시 같은 마인드 예를 들어 볼까요? 파트너가 세미나 오기로 했는데 펑크를 냈어요. 딱 잘라버려요. 넌 그냥 집에 가. 넌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접시만한 마인드. 저는 과거에 탱크에 철판 두께를 놓고 친구랑 완전히 의를 저버릴 정도까지 다툰 적이 있습니다. 탱크의 철판이 과연 몇 센치냐 그걸 두고 싸웠거든요. 친구는 3cm라고 했어요. 저는 30cm라고 했어요. 그걸로 둘이가 실갱이를 무려 2시간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찾아볼 때도 없었어요. 제 상식에는 로켓포가 와서 맞으면 3cm면 뚫고 들어가서 사람 다 죽는다라고. 탱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고. 철판을. 그래서 30cm라고 쭉 우겼고, 친구는 아니 탱크 두께가 30cm면 그 탱크가 얼마나 무겁겠냐고, 그게 굴러나 가겠냐고 3cm에서 5cm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갑론을박을 했었죠. 그래서 의가 상했어요. 한 달간 말을 안 했어요. 이거 접시만한
마인드죠. 그쵸?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살았던 저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마인드가요, 호수만 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각자의 마인드의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아와서 접시에 딱 떨어집니다. 접시가 박살나버리죠. 돌멩이가 호수에 떨어졌어요. 호수가 박살나버리죠. 바위가 떨어져도 퐁당 잠기는 그런 마인드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직급 사업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인드를 넓히셔야 돼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 좁은 사람, 낱말 잘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등등의 그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서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큰 마인드가 아니면 큰 멤버십을 절대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마인드, 두 번째는 배우는 거죠. 역사상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요, 배움을 통해서 변화함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체인지, 변화하지 못하면 성공은 요원합니다. 성공에 가까운 나의 모습, 그건 오직 배움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배움은 크게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어요. 먼저 하신 분들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더 잘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는 법이거든요. 그 배움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배움은 오직 시스템 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확신이에요. 나는 직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죠? 확신의 어떤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1점에서 100점까지가 있어요. 100의 지수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아직 직급에 대해서 70% 믿음밖에 없어요. 나는 50%. 난 오늘 처음 왔고 그냥 세미나 분위기 보니까 회사 괜찮고 제품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 열기 대단하네.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 한번 해볼까? 확신의 경지까지는 안 와 있는 거죠. 20%. 그런데 이렇게 아직 확신이 낮은데 오늘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직급을 얘기하고 다녀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절친들에게 직급을 얘기합니다.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들,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특히 직급 사업은 성공하려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확신을 먼저 가진 후에 전달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 보고 이런 회사가 있던데 어때? 내가 그거 할 것 같은데 하려고 하는데 너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상대방은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데 그 사람이 인터넷 뒤져보죠. 다단계네. 사회적 가치? 그거 그냥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이지. 끝이에요. 멤버십 확산에 완전한 마이너스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먼저 직급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고 이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와서 반복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고요, 여러분들 믿고 멤버십이 늘어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려심입니다. 스폰서와 파트너를 배려하고요, 형제 라인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이 사업에서 녹록지 않을걸요. 배려심이란 건요, 결국은 영향력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파일을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소한 배려심이 결국은 나에게 큰 어떤 멤버십이 갖추어질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 평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멤버십에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겸손과 배려심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이 사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불편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과연 파트너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나는 스폰서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너무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원해서 내가 뛰어야 되지, 자꾸 바라면서 불만하는 사람, 저는 키워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끈기죠. 펜실베니아 대학의 앤젤라 도거스라는 이분 교수님이 재능과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인 끈기의 힘 그릿을 체계화시키고 정립시킨 분입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육군 사관생도들이 미국의 말이죠. 사관생도들이 그 어려운 훈련을 다 이겨내고 졸업하는 애가 있고요. 탈락하는 애가 있어요. 정말 문제아들이 가득한 고등학교에 부임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걸 이겨내고 결국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선생님으로 성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도저히 나이 못 해먹겠다라고 탈락하는 분도 계시고요. 영업 조직에서 거절이 정말 많은데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결국 거기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에 대한 차이를 도거스 교수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IQ도, 재능도, 가정경제적인 환경도 아니라고 밝혀냈죠. 오직 하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열정, 그게 그릿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 2년 할 것도 아니고 우리 평생을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직급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완벽한 확신을 가진 분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2020년 첫 직구부 페스티벌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낼지 이 세미나를 통해서 결단하고 각오를 하는 시간이죠. 진짜 성공해보지 않겠습니까? 진짜 성공하셔야 됩니다. 한국 경제가 10년, 20년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 속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인드를 새기고 집에 돌아가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해주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초인류 기업이 될 직급에서 여러분 모두가 무대에서 멋진 강연을 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